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심지어 부모님에게조차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될 8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특히 7번째 내용은 가정이 파탄나고 부부가 이별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매우 현실적이며 당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완전히 이해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되니 제 조언은 끝까지 시청하고 여가 시간이나 집안일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더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재생 목록에 저장해 두세요. 저는 단 몇 달 안에 당신의 사고방식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대 현자들의 지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절친한 친구에게도 절대로 공유해서는 안 될 8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구 중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입 밖에 내는 것보다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골칫거리와 소인배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주머니 속 돈입니다. 몇 년 전 한 오래된 마을에 대장장이 노인이 운영하는 작은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가게 안에 앉아 있었고 물건들은 밖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때고 그 가게를 지나가면 노인이 가게 안 작은 나무 탁자 옆 의자에 누워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느 시대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오래된 자사오 찻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 수입은 많지 않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기에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기에 그는 매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골동품상이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노인 옆에 있는 자사오 찻주전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찻주전자는 고풍스럽고 먹물처럼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본 후 그는 그것이 청나라 시대의 유명한 장인이 만든 매우 희귀한 작품이라고 판단하고 2천만 원에 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 노인은 매우 놀랐지만 그 찻주전자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갑오였기에 거절했습니다. 그의 가족 3대가 모두 대장장이 일을 하며 이 찻주전자로 물을 마셨습니다. 찻주전자를 팔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 노인은 난생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60년 동안 사용해왔고 평범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찻주전자를 누군가 2천만 원에 사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눈을 감고 차를 마셨지만 이제는 작은 소리만 들려도 일어나 찻주전자가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마을 사람들이 그가 비싼 고대 찻주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였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와서 다른 보물이 있는지 물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시작했으며 자식들마저 그 찻주전자로부터 재산을 나누어 받기를 원했습니다. 노인의 삶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골동품상이 2번째로 돌아왔을 때 이번에는 4천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망치를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사오 찻주전자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삶은 예전처럼 평온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그가 100세까지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노인이 망치를 들어 찻주전자를 깨뜨리는 장면일 것입니다. 떨어지는 파편들은 단지 찻주전자의 조각이 아니라 유혹과 탐욕, 그리고 끝없는 미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노인이 부순 찻주전자는 가짜였고 진짜는 이미 골동품상에게 조용히 팔았던 것입니다. 4천만 원을 벌면서 외부인들과 자식들의 탐욕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노후 자금 덕분에 그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친밀한 관계가 돈 때문에 변했습니까? 친구가 돈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들은 돈을 빌리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우정을 의심할 것입니다.
여러 번의 금전 거래는 우정과 가족애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종종 돈의 시험 앞에서 굳건히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의 연애사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잊지 못하는 한 여인의 그림자를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녀를 어떻게 잊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산에 한 사찰이 있고 그곳에 속세 사람들의 고통을 구제해주는 대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매우 기뻐하며 즉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사를 만나자마자 그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매우 열정적이고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대사는 그의 말을 끊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듣기만 했습니다. 남자가 말을 멈추자 대사는 눈을 뜨고 동자승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기대에 찬 표정을 본 대사는 작은 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물은 번뇌를 잊게 해주는 물입니다. 마시면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입니다. 마시겠습니까? 남자는 물병을 보았지만 망설였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걸 마시면 모든 번뇌를 잊게 되나요? 대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슬픔과 기쁨, 만남과 헤어짐은 모두 일시적인 감정일 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니 잊어야 할 것은 잊어야 합니다. 남자는 이 말을 듣고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대사님. 저는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녀를 생각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한 사람만 잊으면 충분합니다. 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대신 옆에 있는 동자승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경전은 베껴 썼느냐? 동자승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경전을 어떻게 외웠느냐? 동자승은 스승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으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경전을 잊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동자승은 당황하며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어서 외웠다면 아마 생각하지 않고 읽지 않으면 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사는 그 남자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만나는 사람마다 묻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고 저에게 와서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잊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동자승조차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잊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당신은 아직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 당신은 정말로 그녀를 잊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의 삶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고 느끼는 것뿐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공감의 아름다움입니다. 인연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집착해도 정해진 결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내려놓고 받아들여야만 삶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운명의 상대가 아니라면 당신이 얼마나 뛰어나든 얼마나 노력하든 그 사람은 당신 곁에 끝까지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이 정해준 사람은 아무리 먼 길을 돌아가도 결국 다시 만나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인연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인연이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려놓는 법을 배우세요.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마세요. 인연이 없는 사람을 놓아주면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으세요. 셋째, 당신의 약점과 사적인 비밀입니다. 어느 날 까마귀가 고슴도치에게 말했습니다. 내 갑옷은 정말 멋져. 네가 부러워. 고슴도치는 칭찬을 이기지 못하고 까마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사실 내 갑옷에 약점이 없는 건 아니야. 내가 몸을 웅크리면 배에 작은 틈이 생기는데 누군가 그곳에 바람을 불면 간지러워서 몸을 펴게 돼. 까마귀는 매우 놀랐지만 고슴도치는 헤어지면서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비밀을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여우가 알면 난 끝장이야. 까마귀는 굳게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 나는 절대 친구를 배신하는 짓은 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까마귀는 여우에게 잡혔습니다.
여우가 까마귀를 잡아먹으려 하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 까마귀는 고슴도치의 비밀을 여우에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까마귀를 풀어주고 고슴도치를 잡았습니다. 인생에서 절대로 당신의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약점과 비밀은 다른 사람의 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말입니다. 이런 일은 직장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은 우정을 위해 자신의 속마음이나 약점을 공유하며 친구의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마치 고슴도치가 부드러운 배를 드러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친구일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충돌할 때 친구는 적이 될 수 있고 당신이 익히 털어놓았던 약점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한 전투에서 병사가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200m 앞에 저격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수는 사격 솜씨가 형편없습니다. 여러 번 쐈지만 아직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장군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처리하지 않는가? 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제정신이십니까?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더 뛰어난 사수로 교체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대의 약점을 발견하더라도 그들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친구가 언젠가 당신의 적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약점을 드러낸다면 당신은 그 형편없는 사수처럼 발각되고 공격받기 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로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깨진 유리창 효과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창문 하나가 깨졌는데 제때 수리하지 않으면 다른 창문들도 차례로 파괴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쓰레기 더미를 치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곳에 더 많은 쓰레기를 버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기대를 낮추고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만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합니다. 자신을 낮추기 시작하면 당신은 집단에서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만 하는 존재, 심지어는 화풀이 대상이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당신의 승진이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의 존경과 흠모의 시선을 잃게 할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만이 깨진 유리창 효과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넷째, 과거의 실수들입니다. 옛날에 한 서생이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갔지만 누군가의 모함으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했던 여인도 그를 떠났습니다. 그 후로 서생은 기력이 쇠하고 매일 슬픔에 잠겨 술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고승을 만나 해탈의 방법을 구했습니다. 고승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을 사흘 동안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사흘 동안 고승은 그에게 물만 마시게 하고 밥은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말을 먹이고 장작을 패야 했으며 밤에는 마구간에서 자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그는 길에서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힌 것을 후회했습니다. 고승이 말했습니다. 이전에 너도 이와 같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자신을 벌하고 스스로 고통을 자초했지.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너무 많이 되풀이해서 말하지 마세요.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이 만 개의 화살에 꿰뚫려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오직 당신만의 일이다. 특정 나이가 되면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같아서 외롭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웃을 때는 온 세상이 당신과 함께 웃지만 울 때는 오직 당신 혼자 외롭게 웁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누구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지라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마치 작은 원숭이의 슬픈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먹이를 찾던 중 원숭이는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돌보는 대신
위로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정심을 보였고 어떤 사람은 그저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상처를 열어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심지어 감염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작가 모엔이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당신의 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모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모두 각자의 걱정거리가 있고 아무도 당신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고통을 계속해서 늘어놓지 마세요. 20%는 관심이 없고 나머지 80%는 속으로 당신을 비웃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매번 다시 꺼낼 때마다 슬픔만 더할 뿐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날들은 오직 스스로 극복해야 합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스스로 치유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누군가 구하러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탈출구를 찾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의 과거를 누구에게나 쉽게 털어놓지 말고 한 번 마음이 맞았다고 해서 쉽게 당신의 패를 보여주지 마세요.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더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당신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당신의 약점을 쉽게 찌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운명을 탓하는 마음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내는 도박 중독자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큰 아들은 사업에 성공했지만 작은 아들은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으면 누가 이 가족을 돌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왜 감옥에 가게 되었나? 그는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저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형제는 같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한 명은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다른 한 명은 부모님이 자신을 망쳤다고 탓하며 발전하려는 의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사실 인생에는 이 형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앞을 향해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기만 합니다. 탓하는 습관은 우리를 절망으로 한 걸음씩 이끄는 재앙일 뿐입니다. 반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1832년 선거에서 낙선하고 실직한 후 창업을 시작했지만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그 후 17년 동안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1836년 하원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만약 파산 후 링컨이 운명을 탓하고 좌절했다면 그의 남은 인생은 암울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어둠 속에 잠겨 있다고 원망하기보다는 등불을 드는 것이 낫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마치 신발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걷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대화할 때 불평하는 것을 피하세요. 여섯째, 불길한 말들입니다. 한 네티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의 동료 한 명이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항상 두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말 귀찮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만나는 사람마다 농담으로 한 명은 너 줄까?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출산할 때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농담으로 나는 한 번도 구급차를 타본 적이 없어 라고 말했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 그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 한 명은 어머니가 논에서 모내기를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성금을 모아 도와주었지만 그 후 다른 친구가 농담으로 왜 아무도 내게는 성금을 안 해주지? 라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의 어머니도 논에서 모내기를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했고 우리는 다시 그를 위해 성금을 모아야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동료가 항상 귀찮아 죽겠네 하라고 말했는데 결국 암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재봉 공장에서 일할 때 한 동료가 재봉틀에 손을 찔렸습니다. 그는 농담으로 다른 쪽 손도 찔려서 대칭이 되면 좋겠다 고 말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정말로 다른 쪽 손도 찔렸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스타 오카이는 팬에게 나는 구이저우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바다 밑에서 잘 거야 라고 답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교통사고로 물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불길한 말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불길하고 좋지 않은 말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운명은 내뱉는 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평소에 하는 말이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나무를 볼 때 잎이 누렇게 변했다면 뿌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저주의 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사실 스스로에게 악업의 씨앗을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나쁜 결과가 찾아올 텐데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인생에서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인과응보는 결코 어긋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고 당신에게도 이득이 없습니다. 저주의 말은 본래 원한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할 때 당신의 얼굴 표정과 표정은 왜곡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얼굴은 변형될 것입니다. 20세 이전의 외모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지만 20세 이후의 외모는 스스로 수양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말은 당신의 외모를 온화하고 다가가기 쉽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수양하는 방법이자 스스로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방법입니다. 민간에는 좋은 말은 효험이 없고 나쁜 말은 효험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글과 말에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마음에 경외심을 품어야 했습니다. 특히 말을 할 때 입은 복과 화의 문입니다. 복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으로 나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재앙의 근원입니다. 사람으로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불길한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과거에 그런 말을 했던 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줄이고 완전히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7째, 성공의 기쁨입니다. 예전에 직설적으로 말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한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는 도시에 큰 별장을 샀지만 인터넷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년 전 마을 잔치에서 술에 취하해 1년에 50억 버는 건 별일 아니다 라고 말한 후 하룻밤 만에 갑자기 어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반년 후 그의 집 연못에 있던 물고기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독살당해 모두 죽었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는 밤에 가축들만 돌아다닙니다. 인간 본성 중 가장 잔인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말입니다. 두양은 말했습니다. 행복을 자랑하지 말고 성취를 자랑하지 말고 성공을 자랑하지 마라. 기본적인 물리 지식에 따르면 드러내 놓은 것은 사라지고 차갑게 보관해야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점차 당신은 인생이 자신만의 것이고 다른 사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높은 수준에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숨기는 수련을 하고 낮은 수준의 사람들만이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사람과 기쁨을 나눈다면 그것은 자랑이 될 것입니다. 네가 낙제생 친구라면 나는 슬플 것이다. 네가 1등 친구라면 나는 더 슬플 것이다.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선 사람의 성공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변 사람의 성공은 견디지 못합니다. 마치 거지가 백만장자를 질투하지는 않지만 자신보다 수입이 높은 다른 거지는 분명히 질투하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질투라 부르고 얻을 수 없는 것은 흠모라고 부릅니다.
소설 아게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쿠스케의 할아버지와 히타카는 어릴 적부터 같은 거리에 사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학창시절 쿠스케의 할아버지는 자주 괴롭힘을 당했고 히타카는 항상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히타카는 유명한 작가가 되어 있었고 쿠스케의 할아버지는 순탄치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히타카의 상황을 알게 된 후 그의 마음속에는 질투심이 싹 텄습니다. 히타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었음에도 그는 시기심과 원망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편안하게 히타카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몰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는 히타카를 살해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의 동기와 증오가 드러납니다. 나는 네가 싫다. 네가 내 꿈을 먼저 이룬 것이 싫다. 너의 우월한 삶이 싫다. 나 자신의 나약함도 싫다. 내게 오지 않는 행운이 싫다.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싫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증오를 너에게 쏟아부었다. 부모님과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당신이 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당신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단지 당신이 그들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영화 천도에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를 비밀로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는 속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능력이다. 8째, 집안일입니다. 한 네티즌이 이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반년 전 옆 부서에 30대 초반의 여직원이 새로 왔습니다. 몇 번 함께 일해보니 그녀는 꽤 온화하고 조용한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동료 A에게 자신이 이혼한 적이 있고 지금은 15살 연상의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동료 A가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회사 동료들은 모두 그녀에 대해 안 좋은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듣기 거북한 말을 했고 심지어 이 일 때문에 상사도 그녀의 업무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말 그녀가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퇴사할 때까지도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관심을 보이는 척하며 요즘 무슨 고민 있어? 또는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당신은 그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준다고 느끼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함정에 빠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적인 일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품격입니다. 속담에 어느 집이든 말하기 어려운 사정은 있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도 불화가 있을 때가 있고 사랑하는 부부도 다투고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안 좋은 일은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위로하고 공감해 주겠지만 당신의 실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당신의 가족 이야기를 찾아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야기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당신의 길은 당신도 모르게 점점 좁아질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싸우지 않는 가족은 없습니다. 가정생활은 끊임없이 좋아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과정입니다. 문제가 생기자마자 외부 사람에게 달려가 이야기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 특히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을 돕거나 위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문은 멀리 퍼지기 어렵지만 나쁜 소문은 천리를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서자마자 당신 가족의 안 좋은 일을 사방에 퍼뜨립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가족은 이유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당신이 어떻게 변하든 기꺼이 당신을 받아주는 곳이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가족은 단지 몸을 의지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평안을 얻는 곳이기도 합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통,
동행, 그리고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소통은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기반이자 사람 사이의 감정을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촉매제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이 부족한 가정은 구성원 간의 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친밀한 관계에서의 소통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방에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 대화해야 합니다. 외부인은 당신을 도울 수 없고 당신은 단지 털어놓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일 뿐이며 그들은 속으로 당신을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 좋은 풍수는 큰 일은 함께 의논하고 사소한 일은 용서하고 다투지 않으며 과거의 실수를 다시 꺼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18가지 사항을 잘 기억하고 철저히 적용하여 당신의 삶이 미래에 더 순조롭고 평안하며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